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희대학교로 가봅니다. 최근 2021학년도에 치러졌었던 편입영어 가운데 독해 한 세트 30번에서 32번까지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 세트를 볼 예정입니다. 30번은 주제 문제였었고요. 31번은 동의어 문제였고 어휘 문제였고 32번은 밑줄 쳐져 있는 그 문장에서 필자의 심경을 갖다 유추해봐라 라는 되게 단순한 3개의 문제, 길이도 적당했고요. 그 다음에 왜 보는 건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출제자들은 독해 지문을 고를 때 어떤 지문을 선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어휘, 문법, 좀 짧은 논리 완성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묻고자 하는 그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어디서든 발췌해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해는 아니잖아요. 일단 길이가 있고 그 글이 담고 있는 유기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다 녹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주제가 요즘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식들과 이렇게 맥락이 맞닿아 있어야 될 테고 굉장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문을 고를까라는 생각을 우리 수험생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지문을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지문 제가 봤는데 엄청 쉬워요. 출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맞힐 수 있는 실력, 이게 중요한 거지 출처 그거 고민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에 한정해서 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어떤 지문이 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지 그 출처?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편입영어의 경우에는 대학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각 대학마다의 편입영어의 흐름이 좀 다르잖아요. 난이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은 이런 소재의 지문을 되게 좋아해, 저 대학은 저런 소재의 지문을 되게 좋아해.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출처에서 발췌하는 대학이 있고 굉장히 최근 시사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 문제로 활용하는 대학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년과 다르게 90년대 편입, 2000년대 초반의 편입과 다르게 2020년대 편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안다라고 한다면 굳이 보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쳐내야 되지 않느냐, 쳐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소재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문들을 통해서 편입영어 대비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얘기인 겁니다. 좀 길었으니까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함께 읽기로 했었던 이 지문 보시면서 3개 문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뭔가 문제풀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재남 씨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최근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친구는 faculty라는 게 이제 교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유명 대학에서 일하는 어떤 교수였다는 거죠. 내 친구는 빈번히 막 여행을 다녔고요. 그는 종종 낯선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어디에서? 바,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공항에서.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네. 영어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여러분, 저 learn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목적 어디가 있습니까? through much experience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어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바로 앞에 뭐 있죠? 네버가 있잖아요. 자신의 타이틀, 즉 교수라는 타이틀을 절대 내가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대화 중에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자기가 자기의 타이틀, 직함, 나 교수예요 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과 나눴던 그 인터랙션의 테너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너 맞습니다, 여러분. 그 성악에서. 근데 저 단어가 여기 이 글 맥락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느냐. 지금 보면은 선택지 뭐 1번에 버든이 있고 뭐 에볼루션이 있고 퍼포즈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테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놀랐나요? 근데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의어로 무드의 뜻이 있어요. 분위기. 답 나오죠? atmosphere,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상호작용의 어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대화 전까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가 자발적으로 막 얘기를 해. 그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워. 되게 재밌어. 이런 대화 상대자였었던 사람들이, 그죠? 갑자기, 교수님이시라고요? 하면서 급 공손해져. 딱 모아.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여.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왠지 대화 소리도 좀 현학적이고 좀 학문적인 그런 학술적인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해. 저쪽에서도 일부러 상스럽고 천박하고 막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죠? 예전에 제 친구가 한의사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그 천박해요. 천박한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한의사라는 걸 다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절대로 여자 빼고 뭐 절대로 자기가 한의사임을 맥 짚어달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서 절대 제가 한의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죠? His opinions. 자, 그의 의견들, 이 이제 친구의 의견들 좀 더 일찍 자기가 교수란 직함을 밝히기 전, 그죠? Might have produced a lively exchange. 아주 생생한 의견 교환을 유발했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그의 의견들이 이제는 보통 extended, 장황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코드, 동의의 진술들을 불러일으키더라. 그죠?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난 30분 동안. 나는 그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냐. 내 친구는 이제 정기적으로 lie about his occupation in such situations.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뻐꾸기, 거짓말을 날리더라. 그죠? 그냥 아이들 안마해줍니다. 아이들의 그 머리를 지적으로 많이 안마해줍니다. 제 직업은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그죠? 저기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먼지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객관식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타이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 직함. 이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그죠? 사람들은 그런 직함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밑줄 쳐져 있는 요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난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나는 나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달라지는 걸까,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쉬운 영어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 문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수준의 지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쉬운 영어라고 해서 무조건 격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말 훌륭한 글은 쉬운 영어를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영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은 경영학, 특히 경영학, 요즘에 경영학이 좀 대세잖아요.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대에 있어서 경영학적 마인드는 여러 학과에도 이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도 많이 하고,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어떤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수님이 계세요. 설득의 심리학. 이 책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몇십 년간 지금 계속 개정 증폭판이 막 나올 정도로 두루두루 인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참조하는 책이에요. 여전히 고전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그 설득의 심리학, 인플루언스라는 그 책의 한 토막이에요.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다른 수업 영어, 다른 공무원 영어라든지 어디서든 막 출제, 인용되는 그런 어떤 책이에요. 심지어는 깨알 같은 홍보 한번 해야겠네. 그지? 모빌리 영어 연구소에서 만든 이 고백서라는 책에서도 이 로버트 치알디니 이 교수의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한 토막을 갖고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 학생들이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고백서 같은 책도 많이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탐나지 않을까 싶은데 고전적인 경제학?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나요? 경제학 중에서도 진화심리학과 접목이 된 행동경제학 이런 것들이 엄청 최근 들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거를 대학에서 담론으로 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거에 영향을 받은 지문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풍토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화학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이제 지났단 말이야. 그건 유행이 끝났어요. 최근에 어떤 질문들 좀 많이 나오나요? 세계화에 따라서 난민도 많이 발생을 하고 민족들이 서로 이제 많이 교류가 되면서 문화 간의 어떤 문명 간의 충돌 같은 거, 그 다음에 난민 문제, 그 다음에 그 1등 시민, 2등 시민에 따른 어떤 정체성 문제, 페미니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문에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학 비평에 대한 글을 할지라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문학 비평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출처를 반드시 쫓아가서 그 원서를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지문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휘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문법의 어떤 그 문장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 편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영어로만 승부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찍어놨던 다른 편입 영어 영상들도 좀 참조하시면은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 채널을 다른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홍보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 더 이 채널이 잘 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거든요. 자, 아무쪼록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